자, 시험 시간에 실수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플러스였죠. 그죠? 플러스인데 뭐라고 내렸었어?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꼬였었네. 그죠? 자, 요거 부호만 좀 수정할게요. 플러스로 가져가지고 다시 넘겨주면은 fx의 1차한 개수가 플러스 4x로 조정이 되겠죠. fx 플러스 개수 4니까 다시 한번 이항을 해주면은 묘식 k가 0인 건 방금 인수분해 통해서 알아냈으니 여기를 마이너스 4x로 가져옵시다. 자, 그럼 최종식은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빼기 4x 더하기 3r이 되시겠다. 이게 바로 gx입니다. 자,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은 g1은 아까 상수항 2가 아니라 3r 더하기 몇이냐? 마이너스 6에다 1일 테니까 마이너스 5가 되시겠다. 3r 마이너스 5가 7이니까 r이 정수값이 나오겠다. 이제 r은 4였다.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래서 최종값 F3을 구하랬죠. F3도 플러스 4x로 다시 계산해주면은 여기다 한번 대입하자. F3 값은 앞에서 18 더하기 12 마이너스 8. 따라서 정답은 22로 가져와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한번 문제들을 확인하시고 중요한 경 하나 얻어갔습니다. 자, 선생님도 씩 내렸을 때 플러스를 마이너스 방으로 바꾼 거 봤죠? 이거 내가 의식하고 있어도 계산에 집중 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 부호 바뀌는 거 한번 주의하시고. 자, 이렇게 6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나머지 유형 3차식으로 나올 때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풀어봤던 2차식으로 아예 가정하는 유형과는 좀 다를 겁니다. 그 문제 기억나나? 나머지를 ax제곱 bxc로 완전히 가정했던 문제. 좀 어려웠었지 않나, 마플에서? 그게 터프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개념 원리에도 있고 교과서도 있고 나머지가 2차식인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려운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같이 나머지를 또 2차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제목에선 정보가 없었으니까 여기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식으로 나눈다는 말이 나왔으니 일단 생각이란 거 하기 전에 항등식을 작성한다.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 옆에다가 몫을 모르니까 그냥 qx라고 써버려. 뭐 차수도 모르잖아. 근데 나머지가 몫과 똑같대. 그럼 여기를 rx라고 쓸 필요 없이 새로 가정할 필요가 없이 방금 내가 썼던 식 qx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fx를 한번 써봤고요. 자, 두 번째 식 갑니다. 두 번째 항등식도 한번 작성을 바로 하는데 fx-x라는 식은 다음 저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여기 옆에 몫이 뭔가 있겠죠. 위랑 좀 다를 테니까 q2x 넘버링 해주고 나머지 떨어져.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럼 내가 항등식 두 개를 작성해놨으니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상황에 한번 봐야 되거든. 위에다가 뭘 하면 아래식이 넘어올 수 있죠? 위에다가 그냥 양변에 x를 빼시면 되겠죠. 그죠? 양변에 x를 빼서 직접 비교를 해볼까? 자, 그러니까 이게 위에다가 적당히 빼고 더하고 곱하고 변형이 되면은 바로바로 해보자 이거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있었고요. 요게 지금 인수분해 바로 되잖아. 왠지 인수분해 해야 될 것 같죠? 얘 안에 제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겠고요. 옆에 q1x, qx 가지고 있었고 옆에 qx 있었으니까 그냥 뒤에다가 똑같이 x만 빼면 된다 이거야. 좌변에다 뺐듯이. 그러면은 똑같은 식이 되겠죠. fx 빼기 gx 이렇게. 이게 둘이 같은 식입니다. 자, 이제 해석해야 돼. 나를 다시 읽어보자.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면은 나머지가 몇인 게 확정이 난 상황이야? 0인 게 확정이 나 있는 상황이지, 그지? 그러면은 내가 똑같이 변형해서 내려온 식 여기를 보셔야 돼요. 얘가 지금 나머지 자리에 있죠, 그죠? 얘가 나머지 자리에 있잖아, 맨 끝 자리에. 그럼 내가 여기를 일단 몇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나머지를? 방금 말했잖아, 0이라고.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지? 일단 얘를 0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지? 근데 해석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0이라고 보면 물론 좋지. 이거를 0이라고 보면은 여기 x-1과 qx 곱한 게
Q2X였다고 보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근데 둘이 똑같다란 보장이 없거든요. 이 X-1과 QX를 곱해서 Q2X가 나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얘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어. 내가 QX를 전혀 모르는데 차수만 따지면 이게 몇 차 하겠어? 몇 차 이하로 가정이 됐어 지금? 2차 이하잖아. 그지? 이게 3차식으로 나왔으니까 얘가 지금 2차 이하로 가정이 됐잖아. 그러니까 2차 이하식인데 2차 이하식에다 X 빼면은 QX를 1차로 보겠다란 말이잖아. 그지? 근데 QX가 1차란 보장이 없잖아. QX가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는데 QX를 1차 X 더하기 B로 봤을 때 얘가 0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QX가 2차면은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에 그냥 나누는 식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떨어져서 가져갈 수 있다. QX 빼기 X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가능성이 두 가지 있습니다. 괜찮나요? 참고로 얘를 0차로 해석할 수는 없어. 얘를 QX를 0차라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얘가 1차가 되잖아. 그지? 1차가 되면 안 됩니다. 0이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가능성은 두 가지다. QX를. 자, 그럼 이제 0이라고 보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QX 빼기 X는 0이다라고 들어가시면은 이거 QX가 그냥 X라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뒤에 정보 보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대입할 수 있는 값이 하나 던져져 있죠. FE가 72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FE가 72인지 한번 계산해봐라 했거든요. 그럼 맨 처음 식으로 좀 돌아와서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 7QE에다 QE 더하니까 얘는 그냥 8QE가 됩니다. 첫 번째 항등식에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Q2가 8, 9, 70이니까 Q2가 9가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대입을 해봤을 때. 근데 내가 QX를 X로 해석하면은 Q2가 9야 아니야? 아니지. Q2가 2겠지.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요 가능성을 배제를 하겠습니다. QX를 1차식으로 봤을 때 얘가 0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봤었는데 처음에 될 수 없습니다. 저 조건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방금 나누는 식으로 묶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몫에다가 A를 추가를 해주면서. 그러면 그거를 인수분해 한번 더해서 내려가셨을 때는 fx 빼기 x라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묶었을 때, 나누었을 때 몫은 x-1 qx 플러스 a로 묶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들어갔어요. 공통인수를 가지고. 이게 바로 fx 빼기 x니까 fx만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x를 하나 넘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게 fx의 최종 완성본이다. 따라왔나요? 계산합시다. 마지막에 F1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1 대입해서 마무리 해주시면은 F1 대입해서 마무리 하자. F1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고요. 여기가 0 날라가고 그냥 3A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뒤에 1까지 있고 요 3A 더하기 1 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만 구하시면 되겠다. 요거 3A 더하기 1 값이니까. 자, 3A 더하기 1이 정답이 될 텐데 QX 빼기 X로 좀 돌아가 봅시다. 내가 지금 QX를 2차로 보고 들어왔고요. 2차로 보고 들어오셨는데 QX 빼기 X가 이렇게 보인다. 그럼 QX는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다가 빼기 X를 다시 이항해서 더하기 X가 되셨겠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리고 맨 앞에 계산해왔던 Q2는 9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Q2는 4에다 2에다 1 더하니까 7A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2를 더해서 9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냥 스몰 a 값이 간단하게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가 1이니까 최종 정답 3a 더하기 1은 정답이 4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고요. 처음에 항등식 첫 번째 항등식 작성한 다음에 이게 qx가 똑같은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qx를 2차 이하라고 봐야 될 때 2차, 1차, 0차 중에서 0차는 왜 안 되고 1차는 되나? 라고 생각했다가 왜 안 됐었는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QX라는 거를 2차로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 논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쌍둥이 문제를 풀 때도 QX를 0차, 1차는 왜 안 되고 2차가 되는지 위주로 좀 서술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7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제 나머지 정리 좀 마무리 하시고요. 인수분해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문제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다항식 px, qx. 일단 둘 다 2차인 건 알려줬고요. 표현을 보아하니 여기 항등식이 하나 던져져 있죠. 이 항등식을 보고 해석을 좀 하셔야겠는데, 가족권의 항등식의 좌변은요, 제곱 빼기 제곱이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바로 보입니다.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바로 해보자. px와 qx를 더할 식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px와 qx를 서로 뺀 식이 있겠죠. 얘네들을 곱했을 때 좌변이 되는 거고, 자, 그때 인수분해는 다 되어 있습니다. x 두 개에다가 x-1 하나에다가 x-1 하나 이렇게 갖고 있다 이거. 이들을 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볼 건데, 인수분해 된 꼴로 나조건을 이용해서 좀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차수부터 좀 따져봅시다. 여기 우변 몇 차야? 그냥 4차지. 그러면은 좌변을 좀 따져봤을 때 얘는 2차에다 2차 더한 거니까 2차가 확실하겠다. 그죠? 그러면은 우변이 4차니까 얘도 2차야겠네. 자, 그러면 이제 둘 다 2차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2차다 보니까 여기에 널려있는 인수들 중에서 두 개를 픽해서 곱해주면 2차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조합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px 빼기 qx를 알고 싶어서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냥 x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고 x 곱하기 x마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x 곱하기 x마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우변에 널려있는 인수분해 되어 있는 이 인수들 중에서 누구 두 개를 가져와서 곱할 거냐의 문제야. 그죠? 그럼 이제 그 힌트가 나조건에 있을 테니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 힌트 좀 특이했던 거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상을 좀 보셔야 되는데, 좌변과 우변에 모두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확실하게 우변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줬어요. 여기 안에 내용물은 P1 빼기 Q1이 되겠고, 좌변의 내용물은 P2 빼기 Q2가 될 거야.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 절대값 씌운 거는 그 값이 0 이상인 게 확실하죠. 그죠? 근데 좌변이 0 이상인 게 확실한데 0 이상인 것보다 크대. 우변의 존재는 0 이상인 것보다 더 크대. 그럼 얘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겠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양수인 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변은 0보다 커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P1 빼기 Q1이 0이 아니라는 말이잖아.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 0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인수 정리로 말해주셔야 돼. px 마이너스 qx라는 식이 x-1을 인수로 갖는다, 안 갖는다? 인수로 갖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1을 대입했을 때 0이 안 나오니까. 인수정리 기본 개념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요 px 빼기 qx가 x-를 안 들고 가겠구나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제 가능성은 두 가지거든요. 이 px-qx가 누구를 인수로 들고 갈 수 있냐? x를 두 개를 들고 가던가 아니면 x 곱하기 x 빼기를 인수로 들고 가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요 가능성 좀 펼쳐주시면은 px 빼기 qx가 x 제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x 곱하기 x 빼기 얘를 인수로 갖고 있을 수도 있어. 자, 근데 이때 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서로 식을 곱하고 있고 여기 최고차 한개수 1로 확정이 돼 있잖아. 이거 최고차 개수가 1인 4차식이 확정이 돼 있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얘랑 얘 모두 개수가 1이란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게 문제야. 문제 다시 읽어봐. 2차 방식이라 했지 최고차 개수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 1을 보면은 1 곱하기 1로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건데. 문자를 더한다는 얘기야. 자, 내가 여기 앞에다가 문자를 하나 붙여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최고차 개수가 1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얘를 최고차 개수를 K라고 가정을 할 거야. 그럼 어쨌든 곱해서 1 나와야 되니까 얘는 최고차 개수가 K분의 1이겠다. 이렇게 보고 들어간다는 거지. 2차항의 개수를 갖다가. 문자 드는 거 괜찮겠어? 자, 여기에 K를 두고 좀 출발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관에서 열어 갑니다. 만약에 PX 빼기 QX가 이렇게 된다면은 나조건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P2 빼기 Q2 한번 계산해 볼게요. X에다 2 대입하면 되겠지. X에다 2 대입한 P2 빼기 Q2의 그 내용물은 4K가 될 거야.
이게 좌변이고, 그리고 x에다가 여기에 다시 1을 대입한 p1 빼기 q1의 내용물은 그냥 k가 되겠죠. x에다 1 대입하니까. 여기는 x에 1 대입했을 때 내용물이야. 절대값을 씌우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나 조건 그대로 해볼게.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참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0 이상인 존재를 4배 하는데 어떻게 얘가 더 작겠어? 거짓입니다. 이거 성립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px 빼기 qx가 남은 하나의 가능성 kx제곱임을 부정을 하면서 여기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똑같이 계산합니다. x에다 2 대입한 좌변의 내용물을 다시 기록하면 그냥 0이 되겠죠. 2 빼기가 0이니까. 0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2를 대입하고 1을 대입해야 되니까 이번에 또 1을 대입해서 결과물을 가져와 주면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 k의 절대값인데요. 절대값 안에서 부호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k의 절대값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결론이야. 무조건 맞는 말이 됩니다. k가 0은 아닐 테니. 자, 그래서 우리는 px 빼기 qx를 지금부터 x 곱하기 x 빼기 k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은 px 더하기 qx는 뭐가 되냐? px가 마이너스 쪽에서 이쪽 하나랑 이쪽 하나를 들고 왔으니 여기 더한 식은 얘 하나를 들고 갈 수밖에 없겠죠, 인수로. 자, 그래서 저 px 더하기 qx를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내볼게요. 요거는 k분의 1에다가 x 하나에 x 빼기 1을 들고 왔고 얘는 최고차계수 k라고 뒀고 x에 x 빼기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각각 px 더하기 qx와 빼기 그 값을 얻었으니 연립을 할 차례죠. 둘이 그대로 더해서 한번 가져가 볼게요. 2식을 더해주면은 2px가 되시겠고, 자, 앞에서부터 더해주면은 k분의 1 x 마 1 더하기 k x 마 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양변을 2로 나눈 px가 나올 텐데 아직 문제가 있어요. 최고차 한계수가 안 나왔으니까 정보를 하나만 더 이용합시다. 우리가 아직 계산하지 않은 게 x에 3을 넣었을 때 계산값이죠. 요 식에다 3을 넣어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x에다 3 넣어서 내용물 빼주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k분의 1이 되니까 k분의 6이 되시는데 그 값이 24를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계산을 통해서 k가 4분의 1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px 한번 완성을 좀 시켜볼게요. 마지막에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그냥 p사값이니까 여기다가 4 대입하고 정리를 하자. 2p4는 k분의 1이 4겠죠. 4 곱하기 3 더하기 4분의 1, 4 곱하기 2가 되시겠죠.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앞에는 16, 3, 48에다가 2 더하니까 50이 되시겠고, P4는 50을 2로 나눠주면 25다 값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8번. 마찬가지로 최고 난이도 인수분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수를 누구를 들고 갈 거냐의 해석이었습니다. 그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게 이 나에 있는 절대값 표현이었습니다. 여기 나 조건 옆에다가 아까 얘기한 거 써놓읍시다. 요 좌변 친구에게는 0 이상이라고 해두시고 우변에 있는 친구에는 0보다 크다라고 조건 걸어놔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론이 제일 중요했어. x에 1을 넣었을 때 우변의 값이 0이 될 수 없다라는 소리니까 요 식이 x 빼기를 인수로 갖지 않는다 해서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열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8번 문제였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개 나왔습니다. 자, 다음 9번 인수분해 들어갑시다. 다음에 4차당식이 그 오른쪽에 있는 걸로 인수분해 된다. 그 내용물은 아직 모르겠고 형태를 좀 봅시다. 주어진 형태. 자, 생긴 것만 봐도 어떤 유형인지 감은 잡혀요. 둘둘 친구 묶어줘서 치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야. 상수항의 합이 똑같은 방향으로 얘네들 곱해서 한번 넘어가 줄 건데 이게 지금 저 인수분해에 대한 모양을 보면은 제곱이란 말이죠. 그죠? 제곱이 뭐냐? 그냥 통째로 제곱으로 묶어버릴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꼴을 봐주면은 다름이 아니라
완전 제곱식꼴로 인수분해 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제곱이니까. 형태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완전 제곱꼴로 가셔야 되는 거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거 좀 하자. 여기서 공통인수가 발생이 되도록 x제곱 마이너스 9x를 t로 치환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8이라는 식과 뒤에서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0이라는 식이 나오시겠고 플러스 a까지 들어오시겠죠. 자, 이때 앞에 있는 친구를 그냥 t라고 두시고 치환을 들어갈게요. t 더하기 8 t 더하기 20 더하기 a 쭉 전개를 해주면은 t 제곱 더하기 28t 더하기 160 더하기 a가 상수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t에 대한 2차식인데 어쨌든 결론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두 명만 봐도 인수분해 되어야 하는 꼴이 최종적으로 t 더하기 14의 제곱이 되셔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상수항이 14의 제곱, 얘가 196이라는 얘기니까 196, 14의 제곱 봐주고 a 값은 36으로 이렇게 꺼내줄 수 있습니다. 괜찮지? a를 꺼냈으니까 이제 안에서 내용물을 다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 t 자리에 원래 내용물 x제곱 빼기 9x 돌려주면은 x제곱 빼기 9x 더하기 14로 바뀌겠고요. 얘를 제곱하는 거고 다시 한번 1차식 1차식 인수분해주면은 bc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x 빼기 2, x 빼기 7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나면서 bc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밑에다 b는 마이너스 2고요. 또 부 맞춰서 c는 마이너스 7이니까 a, b, c 모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냥 모두 더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47을 다시 27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앞에 문제들에서 좀 쉬웠다. 그죠? 완전 제곱꼴만 좀 확인하시고 다음 마지막 10번 넘어갈게요. 자, 인수분해 최고 난이도 10번 문제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제목에서 정보는 얼마 안 줬어요. 차수 정도만 줬고 3차 px와 1차 qx 정도만 줬고요. 가족권은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 항등식 작성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자, 가족권 항등식 작성 들어갑니다. px 곱하기 qx라는 다항식이 저 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있겠죠. 근데 몫을 차수를 바로 따져보면은 1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목자리에다 그냥 1차식을 갖다 쓰자. 뭐 개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ax 더하기 b를 갖다 쓰자라는 거야. 이걸 왜 이렇게 바로 갖다 쓸 수 있냐? 여기가 3차고 여기가 1차면은 이제 둘이 곱해서 4차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야. 여기 옆에 있는 식이 3차니까 몫이 당연히 1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수는 모르지만 일단 1차식을 가정하여 이렇게 한번 자리를 배치를 해주고 나머지는 없겠죠.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셨으니. 그래서 첫 번째 항식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나조건을 좀 내려가셔야 되거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도 일단은 식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다. 3차식에다 뭔가 3차식 px를 빼고 있고 qx 2차식이 되겠죠. 차수만 좀 따지고 넘어갈게요. 여기 우변이 2차식이고 여기 앞에 뭔가 3차식을 나열을 해놓고 px 3차를 빼고 있죠. 차수만 보자. 나조건 봐봐. 나조건 이제 항등식인데 3차식에다가 3차식을 뺐더니 2차식이 된다는 거잖아. qx가 1차식의 제곱이니까. 그지?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은 px의 최고차 개수가 몇이라는 해석이야? px의 최고차 개수가 1로 해석이 된다는 말이죠. 1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해 괜찮아? 그러면은 위에 가식을 다시 한번 봐봐. 이게 a가 1일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px를 예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qx가 누구냐를 먼저 볼 수 있거든요. qx에 관한 조건이 밑에 하나 더 있어요. q0가 0보다 작다. 요거까지 좀 이용하셔야겠고, 자, 일단 qx 요 1차식에 대해 좀 따져봅시다. 여기 1차야. 그럼 우변을 봤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1차식은 얘 또는 얘입니다. 그러니까 qx가 이제 가능성이 두 가지라는 거죠. qx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ax 플러스 b를 인수로 갖고 있는 식일 수도 있어. 자,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말로서 정리를 해주면은 q1 값이 0일 때와 q1 값이 0이 아닐 수 있을 때 이렇게 좀 나눠보는 거야. qx가 x-를 인수로 갖고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보자는 거야. 전혀 모르니까. 그럼 qx를 이렇게 보고 한번 들어가 볼게. 이렇게 보고 들어간다. 자, qx를 x 빼기를 인수로 갖고 있다고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럼 나 조건을 요걸 통해서 한번 작성해 볼게. 요거 1번 가능성이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가능성에서 이제 나 조건의 항등식은 어떻게 작성이 될 것이냐.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3 마이너스 px인데 그게 qx의 제곱이니까 x-1에 여기 그냥 a라고 써야겠죠. 최고차 a로 가정했으니까 여기 그냥 a라고 씁시다. 똑같이 여기 a 쓴 것처럼. 그러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얘가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 들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이걸 다시 제곱하게 되니까 제곱이 될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px에 대해서 한번 이 식을 정리를 해볼게. 자, p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p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3에다가 이 식을 빼서 가겠죠. 지금 이항 시켰으니까. 빼주면은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더하기 2a제곱 x 빼기 a제곱까지 정리가 되는 거야. 동료 한번 처리해볼게. x 세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서 a제곱. 자, x제곱이 앞에 없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1차 항도 이렇게 묶어서 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수항도 13 빼기 a제곱을 쓸 수는 있어. 쓸 수 있는데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px가 얘가 이제 px라고 볼 건데 1차 가능성에서는 내가 qx를 얘라고 보는 순간 px는 어떻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죠? 얘랑 얘로 될 수밖에 없지. 그지? 근데 이게 최고차 한계수가 1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 최고차 한계수 여기 1이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지. 아까도 한 말이야. 아까도 그냥 좀 더 쉽게 한 말인데 3차에다 3차 빼서 2차 나오려면은 px의 최고차 개수가 1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qx의 인수로 들고 가는 순간 이렇게 곱해서 a가 1이라는 보장이 없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은 얘네 둘이 옆에 있던 몫의 개수가 1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야. 이걸 만족시키는 px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눠봐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qx가 x-를 인수로 들고 있지 않구나 라고 보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qx는 x-를 인수로 갖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얘가 괜찮아요? 그러면은 계산이 좀 더 쉽죠? 자, 이제 1번 가능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2번 가능성 좀 넘어가 봅시다. 이때 px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리를 해봤을 때 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식을 봤을 때. 저거 정리 안 할 거야, 이제. 봐봐. 얘가 qx의 인수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qx의 인수가 아니잖아. 그지? 근데 얘네들은 인수는 어쨌든 px에 qx를 곱해서 나온 인수인데 얘만 qx 쪽으로 빠지면은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누구의 인수가 되는 거야? px의 인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게 보고 들어가자는 거야. 자, 이제 결론입니다. 얘를 qx의 인수로 보고 들어갔으니까 앞에 있는 거는 px의 인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qx는 1차니까 인수를 더 가질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px가 이미 확정났어. 그냥 이거 그대로 내리면 됩니다. 전개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3 그대로 내려주고 정리해주면 p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3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px가 완성이 됐으니까 qx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실제 qx의 제곱을 한번 꺼내보자.
여기 나 항등식을 그대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줍니다. 자, 요 px 나온 식을 앞에다 뺄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3에다가 저 px를 빼주세요. 빼주게 된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6x 빼기 3을 빼게 되겠죠. 위아래로 빼서 그게 qx 제곱이다 봐주시면은 그 식은 2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x 다시 마이너스 16x 마지막 상수항 플러스 16을 갖추게 됩니다. 다시 여기 마이너스 하죠? 마산마이르니까 마산마이르니까 분명히 마사니까 4x 여기까지. 자,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qx의 제곱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변에 있는 것처럼 묶으면은 편하게 볼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그러니까 4로 묶는 순간 x제곱 마사 x 더하기 4니까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qx였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p2랑 q8 둘을 계산해서 더하면 되니까 p2부터 합니다. p2 그 값은 앞에서부터 합니다. 8에다가 16 빼고 12 더하고 3 빼시면 되겠다. 1이 나오시겠고요. p2는 1이었습니다. 앞에 q8도 계산해줍니다. q8 그 값은 6이 12가 되겠다. 그래서 둘이 더해주시면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것도 일단 여기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인수분해된 식을 나열을 해봤을 때 qx가 얘를 인수로 갔냐 오른쪽에 있는 애를 인수로 갔냐로 따져봤어. 근데 첫 번째 따졌을 때 qx가 xy를 인수로 들고 갔을 때는 나 조건을 맞추기 위한 해석 px의 최고차 한계수가 1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a가 1이 아니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폐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qx로 인수로 보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나 조건이 px의 최고차 계수가 1이라는 걸 말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앞에 있는 이 두 친구가 px가 될 수밖에 없다 해서 나머지 그냥 서로 빼고 더하고 px, qx 구해주면